네, 안녕하세요. 범바둑입니다. 자, 오늘은, 저의 그 바둑 스토리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어, 뭐, 사실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어떻게 해가지고 바둑을 처음 배우게 되셨는지는 이제 뭐, 아마 나이대도 다 다르고, 이제 뭐, 배우게 된 계기도 다 다를 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학교 들어가기 전에 배웠어요. 그러니까 뭐 한 6살, 7살 이때 배웠는데,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제 아버님들이 이제 바둑을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요. 보통 보면. 근데 저희 집은 저희 아버지는 원래는 이제 하나도 둘 줄 모르셨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바둑을 두실 줄 알았어요. 저희 어머니가 그 고등학교 다니실 때 바둑부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이제 저희 아버지한테 전파를 먼저 했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저 같이 이제 거의 배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처음 바둑을 배웠던 기억이 나는데, 어, 6살, 7살 아마 그때쯤에, 배우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어, 뭐, 그때는 사실 그 머리 좋아진다고 사실 좀 많이 가르치죠. 어렸을 때, 어린 시절에 이제 뭐 많이 가르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어머니한테 배웠고 이제 저희 아버지 근데 이제 저희 어머니는 이제 바둑에 그렇게 취미가 없으셔요. 그래서 음, 그 고등학교 때 배우신 이후로 이제 바둑을 잘 거의 안 두시고 저희 아버지가 이제 바둑에 빠지셨죠. 저희 어머니한테 배워서. 그래서 어, 그 옛날에는 그 사이버 오로가 지금 있기 전에 조선일보에서 제 기억으로는 조선일보에서 그 인터넷 바둑 그 사이트를 했었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저희 아버지가 인터넷으로 대국을 하시고 제가 그걸 항상 옆에서 봤던 기억이 납니다. 되게 어렸을 때. 이제 그렇게 해서 사실 바둑을 접한 거는 좀 일찍 바둑을 접했죠. 근데 뭐 그 이후로 그냥 안 하고 있다가 이제 뭐 초등학교 때 가끔 인터넷 바둑 그냥 두고 예, 뭐 그 정도로 계속해서 이제 그냥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당연히 제 또래들 거의 다 그렇겠지만 바둑 두는 것보다는 사실 게임하는 게 더 재밌잖아요. 그래서 게임하는 걸 더 좋아했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임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인기가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그 스타크래프트 프로게이머까지도 생각을 제가 프로게이머가 돼야겠다는 생각까지도 했습니다. 물론 워낙에 이제 집에서 반대를 해서 하지는 못했지만 아무튼 그 정도로 이제 스타를 좋아했고 근데 이제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바둑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하라는 건 아니고 어 차라리 그 스타 할 시간에 바둑을 둬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도 또 많이 혼났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예. 그 시간에 왜 게임을 하냐, 그냥 바둑을 두지. 근데 뭐, 그 어린 나이에 바둑에 사실 그 재미를 안다는 거는 사실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냥 뭐, 예, 그냥 바둑 두기 싫어가지고 막 그랬던 기억도 나고, 예,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제 그렇게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제가 19살 때, 예, 19살 때, 근데 저는 대학교를 조금 일찍 들어갔어요. 그래서 19살 때 이제 대학생 시절이었는데 그때 이제 바둑에 빠졌어요. 본격적으로 19살 때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바둑을 몇 번 두다 보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또 제 뭐 또래 친구들 막 이런 애들 뭐 이런 애들도 계속 이기고 하다 보니까 바둑이 굉장히 재밌고 또 바둑이라는 게 되게 경우의 수도 많고 그 가지수가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바둑에 좀 빠지게 됐고 그래서 제가 19살 때 시작할 때 제가 오로 거의 한 뭐 6급, 7급 이렇게 됐었는데 20살 될 때 그러니까 한 1년 채 안 됐는데 한 뭐 7달 6개월, 7개월 만에 한 4단까지 찍었습니다. 오로 4단까지 찍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 어떤 게 있었냐면 그 넷마블에서
음, 뭐 한중 무슨 뭐 고수 대항전인가 뭐 그걸 해가지고 이제 바둑 TV에서 그걸 방송을 한 적이 있어요. 넷마블을. 그래서 제가 오래 쓰다가 넷마블로 그거 보고서 아 넷마블 또 괜찮은 것 같다 해서 넷마블로 갈아타서 이제 넷마블에서 계속 뒀습니다. 오로에서는 거의 잘 안 두고 넷마블에서 이제 바둑을 두고 그랬는데 이제 사실 그때 같은 경우에는 정석이나 이런 거는 이제 거의 진짜 기본 정석 있잖아요. 기본 정석밖에는 몰랐고 그냥 한마디로 해서 그때 이제 바둑을 제가 뭐 이제 저장이 돼 있는 기보가 있으면 이제 보면은 굉장히 좀 막바둑이에요. 그냥 뭐 정석 뭐 이런 거가 아니라 그냥 진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사실 두는 것 같아요. 네, 그 정도로 그냥 기본기 없이 그냥 예,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두는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어 그렇게 이제 계속 막바둑을 두니까 당연히 이제 그 단수가 이제 올라가지는 당연히 않겠죠.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7단에서 8단을 못 올라가고 계속 7단에서 이제 머물렀던 기억이 나고 이제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20살 되고 어 그때 당시에 이제 바둑 그 대전시장배 그 바둑 대회가 있었어요. 대전시장배 바둑 대회가 있었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한번 내가 참가를 해봐야겠다. 근데 사실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저의 바둑 실력에 대해서 굉장히 그 고평가를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보통 보면 이제 뭐 최강부 아마 같은 경우에는 최강부 뭐 갑조, 을조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을조가 제일 이제 약한 데인데 제가 이제 전화로다가 그 뭐라고 해야 되지? 전화로 그 이제 신청을 하려고 이제 전화를 그 했어요. 그 대전 무슨 바둑 협회인가 뭐 거기 있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했는데 이제 거기 전화 받으시는 분이 어 인터넷 그 단수가 인터넷 기력이 어느 정도 되냐 하니까 제가 이제 인터넷 기력을 말했더니 아 그럼 을조 나가시면 되겠네요. 이제 딱 그런 거예요. 근데 솔직히 전 거기서 너무 자존심이 상했어요. 내가 어떻게 을조에 나가냐? 어? 갑조에 나가야지 나는. 적어도 갑조는 나가야지. 내가 어떻게 을조를 나갈 수가 있냐 이렇게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는데 뭐 그래도 그분이 그렇게 이제 추천을 하시니까 뭐 저는 뭐 굳이 거기서 막 아 갑쪽으로 나가겠습니다 이렇게를 못 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을조로 예, 그냥 나가게 됐고 근데 사실 저는 뭐 을조는 뭐 당연히 우승할 줄 알았어요. 제가 진짜 적어도 뭐 한 4강은 무조건 가지 않겠나 예, 그렇게 생각을 했었고 근데 이제 그래도 이제 준비는 해야 되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기원을 제가 처음으로 갔습니다. 기원을. 왜냐면은 이제 그동안은 계속 거의 인터넷으로만 이제 두다가, 아니면 뭐 이제 그 바둑 동아리에서 이렇게 두고 막 이 정도니까, 기원은 과연 어떤 분위기일까 해가지고, 기원을 제가 한번 가봤어요. 근데, 어, 동네 기원을 갔어요. 동네 기원을. 진짜. 근데 처음 딱 동네 기원 딱 들어갔는데, 거기에 이제 계신 그 분들이 굉장히 저를 그 의아하다는 그런 눈빛으로 쳐다보시더라고요. 제가 과연 왜 왔을까? 그리고 제가 그 좀 얼굴이 좀 어려 보여가지고 20살 때까지만 해도 막 고등학생, 막 중학생으로 보시는 분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되게 의아했어요. 왜 제가 여기 기원을 하면서 이렇게 그래서 왜 왔냐고 이제 거기 이제 주인이신 것 같아요. 뭐 그래서 이제 물어봐서 이제 바둑두러 왔다고 하니까 앉아서 이제 둬보라고 했는데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제가 처음 그 기원 가서 이제 둔 상대가 5로 6단인가 뭐 그렇다고 하시더라고요. 7단인가 6단인가 뭐 그런데 두 점을 깔고 뒀어요. 두 점을 깔고 뒀는데 어 사실 처음에는 두 점을 딱 깔고 두라고 해가지고 뭐 이기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뭐 별의별 수가 다 나오더라고요. 예. 그래서 정신없이 맞기만 하다가 그냥 예, 정신없이 진짜 맞기만 하다가 졌고 그리고 이제 한 판은 이제 거기 주인분하고 한 판 뒀는데 이제 그거 이기고 한 판 더 둬서 이제 그것도 이겨가지고 이제 뒀는데 그렇게 해서 어쨌든 뭐 준비를 했죠. 그리고 이제 대회를 나갔어요. 대회를 나갔는데
혹시 대회를 나가서도 똑같아요. 예. 다들 의아한 표정으로 저를 쳐다봤죠. 예. 대회를 진짜, 그러니까 막 바둑 들어 이제, 그러니까 바둑을 두기 전에 이제 거기서 이렇게 몸을 살짝 풀기 위해서 이렇게 여러분 거기 이제 대회 참가하시는 분들이 많이 두시더라고요. 각자.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막 먼저 이렇게 두자고도 안 했는데 제가 앉아 있으면은 어느샌가 반대편에 오셔가지고 두자고 하면서 예, 계속 이제 물어보죠. 나이가 어떻게 되냐부터 시작해서 뭐 봐도 굉장히 궁금하신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대회를 치르게 됐어요. 그때가 아마 9월 달쯤이었을 거예요. 제가 20살 될 때 9월 달. 그런데 이제 대회를 했는데 첫 번째 판은 부전승으로 이겼고 그 상대방분이 안 오셨더라고요. 끝까지 안 오시더라고요. 부전승으로 이기고 이제 두 번째 판에 이제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뒀는데 그 이제 분하고 두는데 판이 되게 제가 기억이 되게 남아요. 그 판이 되게 잘 풀렸어요. 판 초반에. 그래서 계속 제가 실리를 챙기면서 좀 주도를 해나가던 판이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제가 뭐 중간에 실수도 한번 하고 하면서 판이 그러니까 제가 불리하게 돼 있더라고요. 예, 내가 유리한 줄 알았었는데, 그래서 결국 걔가 했는데, 그때 아마 한 두 집 반인가 한 집 반인가 이렇게 졌을 거예요. 그렇게 지고, 이제 물어보니까 입상을 하려면 몇 번 정도 져야 되냐, 일단. 결승은 못 가고, 당연히. 몇 번 정도 져야 합니까? 그러니까 물어보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때 룰이 어떻게 되냐면은, 무조건 다섯 판을 둬야 돼요. 무조건 다섯 판을 두는데, 다섯 판을 해가지고, 몇 승 몇 패를 하냐, 아니, 5승이 우승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게 1승, 그러니까 어떻게 붙이냐면은 1승한 사람하고 1승한 사람하고 이렇게 붙이고 1승 1패, 1승 1패 한 사람끼리 붙이고 이렇게 동률인 사람들끼리 이렇게 붙이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4승 4승 한 사람끼리 결승해서 이제 이긴 사람이 5승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뭐 거기에 뭐 4승 1패도 있고 3승 2패도 있는데 이제 그거는 점수를 매겨서 따로 한다. 그래서 아무리 많이 져도 두 판 이상 지면은 힘들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단 그 패배의 충격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채 점심을 먹고 갔죠. 이제 다시 세 번째 판 들어갔는데 진짜 뭐 예, 말도 안 되게 깨졌어요. 진짜 와, 진짜 뭐 해보지도 못하고 깨진 것 같아요. 그냥 공격만 당하다가 깨졌습니다. 진짜 그렇게 하고 그래도 이제 다행히 뭐 나머지 두 판은 또 잡아서 3승 2패로 마무리를 했는데 점수에서 밀려가지고 제가 입상을 못했어요. 입상을. 그래서 어, 좀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실 아픈 기억으로 남아 있고 아무튼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뭐 그 대회 끝나고 나서도 이제 계속 인터넷으로 두고 막 하면서 이제 근데 이제 그때도 기력이 안 늘었어요. 제가 느끼기에 기력 자체가 뭐 는다는 기분이 안 들고 그냥 그냥 운 좋으면 이기고 운 나쁘면 지는 막 이 정도 막 그렇게 됐고 이제 그래도 계속 두다 보니까 넷마블 8단까지는 제가 가더라고요. 근데 9단의 벽을 꼭 못 넘더라고요. 꼭 승단 1승 남겨놓고 막 지고 막 그래가지고 아무튼 그래가지고 이제 뭐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제가 이제 군대를 가게 됐어요. 군대를 가게 됐는데 그게 이제 2015년도 10월 달에 군대를 갔는데 어 군대를 가서 이제 저는 그게 있었어요. 군대 가면은 약간 군대 바둑 있잖아요. 군대 바둑. 군대 가면은 내가 뭔가 바둑으로다가 어필을 할 만한 그런 게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갔어요.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제 근데 훈련병 때는 바둑을 못 두고 이제 자대 배치를 받고 이제 군 생활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이제 가보니까 바둑판이 그 생활관마다 하나씩은 있을 줄 알았는데 하나도 없더라고요. 생활관에 하나도 없어요. 바둑판이 바둑판 하나도 없고 그 간부님들 중에서도 바둑을 두시는 분이 저희 주임원사님밖에 안 계시더라고요. 주임원사님밖에 안 계셨는데 그 이제 주임원사님이 그래도 이제 타이잼 한 1단, 2단 뭐 되신다고 하셔서 그래서 이제 몇 판 두다가 이제 그 주임원사님도 제가 거의 자대 배치 받은 한 달 후에 떠나셨어요. 부대를. 그래서 이제 저는 그 부대에서
바둑을 둘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제대로 둘 줄 아는 사람이 거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근데 그래서 아무튼 계속 분석을 하면서도 막 그 바둑에 대한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둑에 대한 열정은 있는데 바둑을 둘 수가 없는 거예요. 바둑판이 없으니까. 바둑판이 없다 보니까 바둑을 둘 수가 없어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또 세월이 흘러 이제 제가 일병 아마 이호봉인가? 예, 그 정도의 이제 이세돌 대 알파고가 이제 한창 이제 또 두기 시작했죠. 이세돌 대 알파고 해가지고 그게 굉장히 그 이제 부대 내에서도 이슈가 됐어요. 물론 뭐 거의 이제 국내에서도 굉장히 이슈가 됐고 전 세계적으로 이슈가 됐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드디어 이제 제가 뭔가 발언권을 행사할 만한 그런 찬스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 그 부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저에게 이제 질문을 하기 시작했죠. 이제 바둑은 뭐 어떤 거냐부터 시작해가지고 과연 누가 이길 것인가. 근데 저는 당연히 이세돌 구단이 이긴다. 이건 이세돌 구단이 무조건 이긴다. 인공지능이 아직 인간을 뛰어넘기에는 너무나도 부족한 수준이다. 파누이 2단을 5대 0으로 이겼지만 파누이 2단은 유럽 챔피언십 우승자지만 절대 인류기사는 아니다. 예, 인류기사 아니다. 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세돌 구단이 한 판이라도 지면은 그게 진짜 문제다. 그거는 이제 조만간에 따라잡히는 거니까 한 판이라도 지면은 이거는 진짜 큰일이다. 바둑계 큰일이다. 약간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계속 아무튼 뭐 계속 그 이세돌 대 알파고 때문에 저의 좀 인기가 올라갔죠. 그래서 딱 이제 첫 판을 딱 뒀는데 이제 첫 판 둘 때 제가 이제 그 경기 근무를 쓰고 돌아왔는데 이제 TV가 이제 지휘통제실 TV가 있었거든요. TV에서 이세돌 대 알파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세돌 구단이 불개패했다는 그 소식이 들렸어요. 그래서 뭐 진짜 좀 충격적이더라고요. 어떻게 질 수 있을까 이세돌 구단이. 그러니까 이세돌 구단이 당연히 진다는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저는 아무튼 그래가지고 했고 또 뭐 두 번째 판도 지고 세 번째 판도 이제 계속 지셨죠 이세돌 구단이. 그리고 이제 네 번째 판은 휴일에 뒀어요. 휴일에 제가 기억해요. 토요일인가 뭐 그때 아마 뒀을 거예요. 제가 쉬는 날 때 둬가지고 그래서 이제 제가 직접 이제 생중계로 봤는데 이겼죠. 그래가지고 이기고 이제 그 다음 판은 이제 지시고 했는데 아무튼 알파고 때문에 저희 부대에 그 바둑판도 생기고 월간 바둑이라는 그 잡지책 아시죠? 월간 바둑. 월간 바둑이라는 잡지책도 저희 부대에서 구독을 하기 시작해가지고 월간 바둑 오면은 이제 제가 몰래 이렇게 좀 가져와가지고 이제 거의 저만 보더라고요. 간부님들 보려고 원래 그 이렇게 한 것 같은데 구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저만 봤어요. 저만 보고 바둑판 앞에 놓고 놔보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군생활 계속 하면서 뭐 바둑을 뭐 잘 당연히 못 떴죠. 뭐 상대가 없으니까. 근데 뭐 그래도 재밌게 어, 저 혼자서 막 놔보기도 하고 뭐 휴가 나와서 이제 바둑 두고 했는데 어 거기에 이제 근무를 그 하는 사람들 중에 그 유창혁 그 사범님한테 맞바둑으로 20몇 집 졌다는 그 사람이 있었어요. 전설이에요, 그분은. 진짜. 저도 보지를 못했어요. 그분은 이제 동대에서, 그러니까 이게 그, 저희 부대는 상근 예비역이 있고 현역이 있는 그런 시스템이었기 때문에 동대에서 동사무소에서 일하시는 분이었는데 그분이 이제 전역을 하러 부대로 전역을 하려면 전역증도 받아야 되고 사진도 찍어야 되니까 부대로 들어와야 되거든요. 부대로 들어왔는데 제가 그래서 한 판 더 보자고 했어요, 그분하고. 맞바둑으로. 당연히 질 건 알지만. 근데 맞바둑으로 뒀는데 시작한 지 10분 만에 제가 졌어요. 완전히 그냥 쉽게 얘기해서 발렸죠. 완전 발렸고 그래가지고 내가 진짜 이렇게 근데 그렇게 솔직히 잘 두는 사람은 처음 봤어요, 제가. 뭐 제가 인터넷 바둑이나 뭐 실전 바둑에서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런 정도의 수준이었고 그래서 되게 좀 충격을 먹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래가지고 제가 제대를 이제 하고 제대하고 나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정석 공부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물론 책을 사진 않았는데 인터넷 같은 데서 이렇게 찾아보고 하면서 정석 공부를 하면서 그때부터 기력이 쭉쭉쭉쭉 늘더라고요. 그래서 뭐 5로 7단도 찍어보고 지금까지 그 기력이 좀 유지가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정석을 확실히 좀 아니까 그 기복이 좀 줄어들더라고요. 왜냐면은 그 정석을 확실히 알면은 그 판을 딱딱딱딱 짜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그래가지고 기력이 좀 많이 늘어서 지금까지 유지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도 이렇게 재밌게 바둑을 두고 있고 또 뭐 앞으로도 계속 저는 바둑을 취미로 진짜 재밌게 둘 것 같아요. 바둑만큼 사실 좋은 취미도 없는 것 같아요. 예. 뭐 바둑 두다가 솔직히 저도 운동을 좋아하는데 운동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다칠 위험도 있고 그쵸. 근데 뭐 바둑은 뭐 솔직히 바둑 두다 다칠 염려는 없잖아요. 그리고 또 음, 정신 건강에도 좋은 것 같고 뭐 아무튼 굉장히 좀 재밌는 게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근데 한 가지 안타까운 거는 제 또래들이 좀 많이 바둑을 뒀으면 좋겠는데 좀 안 두는 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뭐 바둑학과를 조금만 나이가 어렸으면 바둑학과를 들어갔을 텐데 지금 이제 나이 때문에 나이가 이제 20대 중반이다 보니까 안타깝게 이제 그 길로 가기에는 좀 어렵지만 이제 제가 영문학과이다 보니까 이제 영어를 좀 많이 배워가지고 해외 쪽에 이제 가가지고 바둑을 이제 보급을 할까도 생각 중이에요. 뭐 아무튼 그 정도로 좀 바둑을 많이 알리고 싶고 그래서 제가 또 유튜브 채널도 하는 거고 그래서 아무튼 저의 바둑 그 역사는 이렇게 됩니다. 뭐 굉장히 많은 그 여러분들의 역사가 있을 거예요. 뭐 늦게 배우신 분들도 있고 일찍 배우신 분들도 있고 뭐 다 역사 뭐 어떻게 바둑을 어떻게 시작하게 됐는지는 뭐 다 다르니까요. 근데 저는 아무튼 바둑을 되게 일찍 배우긴 했는데 바둑의 재미를 좀 늦게 안 경우죠. 그래가지고 오늘은 한번 저의 바둑 스토리를 한번 얘기를 해봤습니다. 뭐 솔직히 재미는 없으셨겠지만 그래도 재밌게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바쁘시더라도 꼭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